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로잉입니다. 오늘은 연관성 분석을 알아볼게요. 먼저 연관성 분석이란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항목 간 관련성을 파악하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 기법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갔다고 합시다. 마트에서는 정말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죠? 그런데 항상 빵이랑 우유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빵이랑 우유 간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빵을 산 사람한테 우유를 추천하거나 우유를 산 사람한테 빵을 추천해서 많은 판매를 할 수 있죠. 가장 유명한 사례로 미국 월마트에서 기저귀를 산 사람들이 맥주를 많이 산다는 것을 파악하고 맥주 옆에 기저귀를 배치해서 판매했었죠. 그래서 연관성 분석은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장바구니에 같이 들어간 상품들을 파악한다고 해서요. 또는 서열 분석이라고도 해요. 연관성의 시간 개념까지 포함시켜 순차적으로 구매 가능성이 큰 상품을 찾아내는 거죠. A를 구매한 후에 B를 구매한다는 식으로요. 그리고 컨텐츠 기반 추천의 기본 방법론이죠. 예를 들어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떠올려 보세요. 보통 A 영상을 본 사람들은 저 B 영상을 보더라 하고 관련성을 파악해서 제가 지금 신청한 컨텐츠를 바탕으로 B 영상을 추천하니까요. 그래서 연관 규칙은 만약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난다는 조건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치킨을 먹는 손님 중 40%가 맥주를 마신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연관성 분석은 우리가 미리 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항목 간 관련성을 계속 파악해서 이렇게 A랑 B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럼 이제 두 항목 간 연관성이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개념들을 살펴볼게요. 어떤 마트에서 100번의 판매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 중에서 A 상품은 70번 판매되었고 B 상품은 60번 판매되었어요. 그리고 두 상품이 모두 같이 판매된 건 30번이었죠. 이제 A 상품과 B 상품과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이렇게 세 가지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지지도는 전체 거래 중에서 상품 A와 상품 B를 동시에 포함한 거래의 비율입니다. 여기에서는 100분의 30이겠죠? 신뢰도는 상품 A를 포함한 거래 중 상품 A와 B가 같이 포함된 확률입니다. 여기에서는 70분의 30이네요. 마지막으로 향상도는 상품 A가 구매되지 않았을 때 상품 B의 구매 확률 대비 상품 A가 구매되었을 때 상품 B의 구매 확률의 증가비입니다. 즉, 상품 B를 구매하는데 상품 A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계산은 A를 포함하는 거래수와 B를 포함하는 거래수의 곱을 분모로 하고 A와 B가 동시에 포함된 거래수가 분자가 됩니다. 이때 이 값이 1이면 서로 관련성이 아예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A와 B가 서로 관련이 없을 때 그 교집합 값이 A 확률 곱하기 B 확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분모와 분자 값이 같아서 향상도가 1이 된 거니까 다시 말하면 A와 B의 교집합 값이 PA 곱하기 PB와 같다는 거니까 두 항목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1보다 크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고 1보다 작으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1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는 70 곱하기 60분의 30을 계산해보면 1보다 매우 작은 값이 나오죠. 즉 저희가 지금 계속 예시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 상품 A와 상품 B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네요. A를 사면 B를 더 안 산다거나 B를 사면 A를 더 안 산다는 의미죠. 실제 데이터로 적용해 볼게요. 마트에서 딸기, 바나나, 포도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 1,450건의 거래가 있었네요. 딸기만 판매는 200건, 바나나만은 100건, 포도는 50건, 딸기와 바나나를 함께 판매하는 것은 500건, 딸기와 포도는 300건, 바나나와 포도는 200건, 세 개를 모두 판매한 것은 100건이었습니다. 그럼 딸기를 사고 바나나를 산 것에 대해 신뢰도와 향상도를 구해볼게요. 먼저 딸기는 1,450건 중 200 더하기 500 더하기 300 더하기 100건, 총 1,100건 거래되었네요. 1,100을 전체 거래수인 1,450으로 나누면 76%가 나옵니다. 그래서 딸기 거래 비율인 PA는 76%예요. 바나나는 100 더하기 500 더하기 200 더하기 100을 하면 900입니다. 그리고 900 나누기 1,450은 62%네요. 그래서 바나나 거래 비율인 PB는 62%예요. 이제 딸기와 바나나가 함께 거래된 비율을 볼게요.
500 더하기 100은 600이고 1450으로 나누면 41%입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41% 나누기 76%를 하면 54%, 향상도는 41%를 76%와 62%의 곱으로 나누면 87%가 되네요. 1보다 작으니 딸기와 바나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 항목들도 쭉쭉쭉 계산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시간이 되면 직접 해보고 답을 맞춰보세요. 이런 연관성 분석의 장점은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어려웠나요? 아니죠. 바로 그게 장점이에요. 연관성 분석은 결과를 이해하기가 쉽고 그래서 누구나 그 결과를 보고 실제로 적용하기에도 아주 용이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분석 방향이나 목적이 없을 때 이렇게 연관성 분석으로 데이터를 탐색해 보기에도 유용하죠. 그러나 답이 없는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모든 상품 간 관계를 비교해야 해서 품목이 많아질수록 비효율적입니다. 마트에는 몇만 개의 상품이 있잖아요. 그걸 2개, 3개, 4개씩 계속 묶어가면서 어떤 것끼리 관련이 있는지 파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거래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품목 개수가 n개일 때 품목들의 전체 집합에서 추출할 수 있는 품목의 부분 집합 개수는 공집합을 제외하면 2의 n-1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연관규칙의 개수는 3의 n-2의 n 더하기 1승 더하기 1이죠. 이렇게 큰 수를 감당할 수 있겠나요? 너무 많은 연관성 규칙이 발견되거나 너무 많으니까 그 의미를 이제는 모르겠거나 컴퓨터조차 힘들어하는 엄청난 계산량이 필요하게 되기도 하겠죠. 이것들이 기초적인 연관성 분석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사한 품목은 한 범주로 일반화하거나 적절히 구분되는 큰 범주로 분석을 한 후 중요해 보이는 일부 범주만 세부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죠. 1994년에 발표된 1세대 알고리즘,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은 모든 항목 집합의 지지도를 계산하는 대신 최소 지지도 값을 정하고 이보다 큰 지지도 값을 갖는 품목의 집합만을 찾아내서 연관 규칙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가능한 품목 부분 집합의 개수를 줄인 거죠. 이렇게 최소 지지도보다 큰 지지도를 갖는 집합을 빈발 항목 집합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에서는 이렇게 한 항목 집합이 빈발하다면 이 항목의 모든 부분 집합도 역시 빈발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연관 규칙에 포함합니다. 반면 한 항목 집합이 비빈발하다면 그 항목 집합을 포함하는 모든 집합도 비빈발할 거라고 판단하고 가지치기를 해버립니다. 이후에는 최소 신뢰도를 지정해서 이에 미달하는 연관 규칙은 모두 제거합니다. 당연히 최소 지지도, 최소 신뢰도와 같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품들은 그 이상을 더 들여다보지 않고 다 제거해버리니 처음 방식보다는 계산량이 훨씬 줄겠죠? 그러나 이 알고리즘도 어쨌든 각 항목의 신뢰도와 지지도를 최소 신뢰도와 지지도와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템 개수가 많아지면 계산 복잡도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2세대 알고리즘, FP 그로스 알고리즘이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후보 빈발 항목 집합을 생성하지 않고 frequent pattern tree를 만드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먼저 거래 빈도가 높은 순으로 상품을 나열합니다. 만약 빈도가 같으면 알파벳 또는 가나다 순으로 나열해요. 그리고 트리를 만드는데요. 루트 노드를 만들고 빈도가 높은 순으로 노드를 추가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아이템이 선택되었을 때 트리를 타고 내려가며 매우 빠르게 반응해서 추천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삼겹살을 사고 마늘을 사면 바로 참기름을 추천하는 식으로요. 즉 트리의 일부분만 봐도 되는 분할 정복 방식을 통해 아프리오리 알고리즘보다 더 빠르게 빈발 항목 집합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데이터베이스를 스캔하는 횟수도 줄고 분석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3세대 FPV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이제 연관성 분석과 관련된 모든 개념을 살펴봤네요.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의 의미와 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짠!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이 딱 보면 암기할 수 있게 이렇게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개념을 정리해놨어요. 이 부분 캡처하고 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